오늘 우리는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들 가운데 가장 설정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20가지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 사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1. 맨체스터의 은빛 구체, 맨체스터 공항. 한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하던 순간 활주로 근처에서 이해하기 힘든 물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작고 둥근 은색 금속 구체였습니다. 크기는 대략 소형 자동차 한 대 정도. 그런데 그 물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지상에서 불과 몇 미터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그 구체는 갑자기 하늘 위로 튀어오르듯 솟구쳤습니다. 너무 빠른 움직임이었기에 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은 조작된 장면처럼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 가속도 자체가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항공기나 드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물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같은 구체였는지 아니면 매우 비슷한 또 다른 물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같은 활주로 위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상하게도 그 물체는 잠시 머문 뒤 마치 임무를 끝낸 것처럼 천천히 내려왔고 곧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 구름 위를 걷는 존재들. 다음 영상은 하늘을 지나던 여객기 안에서 한 승객이 촬영한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 위, 그곳에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구름 아래 공기가 단단한 땅이라도 되는 듯 구름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우아하거나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뻣뻣하고 끊기듯 움직였으며 기계적인 느낌까지 주었습니다. 게다가 아래쪽에 보이는 비행기와 비교했을 때 그 형체들의 크기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해 보였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 사람들은 곧바로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프로젝트 블루빔 이론과 연결했습니다. 이 이론은 정부가 거대한 홀로그램 투사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해 하늘에 거대한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영상 속에 찍힌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 푸른빛의 하강.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 상공. 공항 인근 하늘에 거대한 캡슐 형태의 물체가 떠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푸른빛이 도는 금속처럼 보였고 공중에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동시에 표면에서는 증기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때 물체의 아랫부분에서 빛나는 구체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바람에 떠밀려 흩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방향과 목적을 가진 채 차례대로 방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상에 있던 목격자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물체가 무언가를 발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작은 탐사 장치들을 내보내는 중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결국 그 거대한 물체는 카메라 화면 밖으로 이동했고 이후 공식 레이더망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부 기관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떤 항공사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4. 하늘을 가르는 불의 흔적. 러시아 상공을 지나던 한 상업 항공기 안.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상한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것은 불타는 잔해처럼 보이는 물체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해라면 보통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잔해는 회전하고 떨어지고 중력에 끌려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 속 물체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계산된 움직임처럼 정밀하게 날아갔고 구름 사이를 파고들며 약간씩 방향을 바꾼 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곧바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단순한 유성우라고 말했습니다. 자연현상이니 특별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그 움직임이 너무 통제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현상이라면 저토록 일정하고 목적 있는 방향성을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성우와도 닮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멕시코 밤하늘. 5.
엠스텍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공개된 미확인 비행 물체 영상 중에서도 특히 선명한 장면으로 꼽힙니다. 하늘에 떠있는 물체는 매끈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양쪽에는 부드럽게 깜빡이는 빛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항공기 조명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형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곡선, 움직임, 공중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방식까지 눈에 보이는 추진 장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물체는 마치 일반적인 공기역학 법칙과는 무관하다는 듯 밤하늘을 지나갔습니다. 회의론자들도 이 영상을 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의 품질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점 하나가 멀리서 움직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구조를 가진 물체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는 듯 흔들림 없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6. 로스앤젤레스의 조용한 비행체. 로스앤젤레스 하늘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체는 안정적이고 느리게 움직였으며 그 움직임에는 분명한 통제가 느껴졌습니다. 깜빡이는 항공등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떠밀린 듯한 불규칙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촬영하던 한 목격자는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다. 아마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카메라가 확대되었을 때도 그 물체는 완벽하게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을 필요가 없다는 듯 했습니다. 날개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풍선이 아니었습니다. 7. 산타모니카의 연처럼 보인 물체.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화재로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 산타모니카 상공의 제한공역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면 그것은 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그것을 평범한 연이라고 믿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물체는 비정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일반적인 연이라면 바람에 흔들리고 방향을 바꾸며 불안정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조용히 거의 완벽하게 한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안정감은 매우 정교한 기계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어쩌면 아직 우리가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기술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쪽은 제한 공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무언가가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마치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8. 흑요석처럼 떠다닌 물체 주차장은 우리가 외계에서 온 듯한 무언가를 만날 장소로 쉽게 떠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에서는 거대한 바위 같은 물체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표면은 흑요석처럼 검고 매끄럽고 빛을 반사했습니다. 위쪽에는 희미한 푸른빛이 백박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리듬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물체는 어둠 속 운석 같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그 운석이 스스로 방향을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검토한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연구자들 중 일부는 이 물체를 과거 다른 사건에서 기록된 3I 아틀라스라는 물체와 연결했습니다. 그 물체 역시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 가지 추측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대기권을 스쳐 지나간 우주 암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조종되는 비행체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9. 하늘의 정찰자, 독일 상공을 날던 제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날개 근처를 알약 모양의 물체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속도는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반중력 비행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중력은 고급 물리학 논의에서 오랫동안 언급되어 온 개념이지만 군사 분야든 민간 분야든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후 등장한 해석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그 고도에서 그토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지나가며 구경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을 정찰 장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오기 전에 먼저 보내져 지형을 확인하고 신호를 측정하고 특정 지역이나 인구를 평가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 자체만큼은 쉽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10. 하늘로 올라간 형체 한 보행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속에는 분명히 인간형으로 보이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형체는 고층 건물의 위쪽 층 근처에서 비정상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을 내며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와이어 액션이나 드론 장치로는 그 규모와 방식이 쉽게 재현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의 생명체라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서 인간이 납치되는 장면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름 위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끌려 올라가고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시험 중이던 고급 드론 기술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그 형체가 구름층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끊깁니다. 끝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불완전한 장면과 풀리지 않는 출처뿐이었습니다. 11. 두 개의 그림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상공. 한 항공기가 비행 중이었고 그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될 두 개의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물체가 먼저 멀어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왼쪽에 있던 물체는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항공기와 완벽하게 나란한 위치를 맞추었습니다. 속도 역시 정확히 항공기와 같아졌습니다. 마치 그 물체가 항공기에 고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물체들이 항공기를 가로막거나 내부로 들어가려 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미확인 공중현상이 항공기를 일종의 이동식 충전소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항공기의 시스템이나 전자기장에서 에너지를 끌어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비행기는 아무 사고 없이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물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 유타주 비버의 드론 영상. 유타주 비버. 한 드론 조종사가 자연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시 확인하던 중 그는 화면을 가로지르는 하얀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는 극단적인 속도로 지나갔고 너무 빨라서 영상 속에서는 형태가 일그러져 보일 정도였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이동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 물체는 초당 약 3.5마일의 속도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미국군이 공식적으로 기록한 가장 빠른 항공기 중 하나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초당 약 5마일의 속도를 냅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비행체가 유타의 시골 지역 상공에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드론에 포착된 것은 공개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진 어떤 기술 범주에도 쉽게 들어맞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편집한 적도 없었습니다. 영상 오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13. 로스앤젤레스 상공 1km 위 다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물체는 공항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시 상공 약 1km 높이에 떠 있었고 대낮에 촬영되었습니다. 형태는 인간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인간형 물체는 공중에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치를 유지하는 안정감은 풍선이나 낙하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율은 분명히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전혀 인간답지 않았습니다. 아무 장비 없이 사람이 1km 상공에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어떤 장치도 추진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형 물체를 똑바로 세운 채 안정적으로 띄워둘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영상을 검토한 분석가들은 풍선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형태가 너무 단단하고 움직임이 통제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드론 가능성도 낮게 보았습니다. 로터나 프레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도시 중 하나의 하늘 위를 대낮에 떠다닌 인간형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관도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4. 블루 엔젤스의 손님. 블루 엔젤스 훈련이 진행되던 날 관중 속 한 사람이 카메라를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가 촬영한 것은 에어쇼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페어몬트 호텔 위쪽. 검은 물체 하나가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블루 엔젤스 전투기들이 수백 마일의 속도로 그 아래를 지나갈 때도 그 물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조용하고 침착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관찰하기 위해 온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목격자가 화면을 확대하자 형태는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설명하기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물체는 삼각형과 원반의 중간 형태처럼 보였고 단단하고 구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 항공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누구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 루마니아 투르베이스트 시청 근처. 루마니아 투르베이스트 시청 근처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열린 공간에 놓인 원반형 비행체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착륙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인간형의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원반형 비행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수많은 미확인 비행 물체 영상과 다른 점은 선명도였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희미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대낮에 지상 위에 있는 구조적인 비행체와 그쪽으로 다가가는 인간형 존재가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장치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여전히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작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촬영된 시간, 인간형 형체, 가려지지 않은 원반의 모습,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이는 움직임.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며 이 영상은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실제 착륙의 증거였을까요? 16. 뉴저지 시장이 공개한 영상. 2025년 1월 28일 뉴저지의 한 시장이 낮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해당 지역 상공에 떠 있는 빛나는 구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밝은 빛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흔히 보이는 드론이나 기상 관측 풍선처럼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확대되자 그것은 구조를 가진 비행체 형태로 바뀌어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항공기와 비슷했지만 행동은 일반 항공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모양은 알려진 항공기 목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낮, 사람이 사는 지역 위에서 침착하게 떠 있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의 자신감이거나 인간의 시선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시장은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만 공개되었고 질문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17. 비행기 안에서 포착된 이상한 순간 평범한 비행 중이던 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창밖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 물체는 정체를 알 수 없었고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였으며 순항 고도에서 비행기와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구름 쪽으로 떠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상한 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본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은 끝내 명확히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비행기 바깥, 생물학적 존재가 보호장비 없이 버틸 수 없는 고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을 가진 듯 움직이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들은 하나씩 검토되었고 하나씩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여전히 닫히지 않은 질문뿐이었습니다. 18. 공중에 떠오른 소. 다음 영상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공중에 매달린 듯 보였고
보이지 않는 자기력 같은 힘에 끌려 올라가듯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고 촬영 각도가 바뀌자 동물 위쪽의 구름 뒤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체였습니다. 원반형이었고 일부는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승 중인 소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연결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미확인 비행 물체 관련 사례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형 동물들이 때때로 납치되고 검사되고 어떤 경우에는 돌아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다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50년 넘게 가축 훼손 사건이 법 집행기관에 의해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것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그 미스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면하기 어려운 시각적 장면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19. 오키나와의 이상한 빛. 일본 오키나와. 어느 밤 한 주민이 테라스에 서 있다가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그가 알고 있던 어떤 빛과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빛은 특정한 패턴으로 깜빡였습니다.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듯한 리듬이었습니다. 그 패턴은 자연적인 대기 현상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위성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지도 않았고 기상 관측 풍선처럼 떠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 빛은 한 위치에 머문 채 영상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였습니다. 당시 해당 구역에 항공기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한 공식 설명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 코스타리카 영상 마지막 영상은 2007년 코스타리카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는 모토로라 폴더폰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낮고 화면 안정화 기능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영상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기술적 한계가 분명한 영상임에도 하늘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비행체가 보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시대의 기록입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콘텐츠가 하나의 장르처럼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조작해야 그럴듯해 보이는지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현대적인 미확인 공중현상 공개 흐름이 시작되기 훨씬 전, 우연히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이 우연히 들고 있던 기기로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날 포착된 것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쟁 속에 남아 있습니다.